예,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6페이지죠. 이번 시간부터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거 제목부터 좀 어렵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다. 즉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다라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뭐냐? 선량한 풍속도 알겠고 사회질서도 알겠는데 합쳐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률행위 강행법규라고 하는 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것도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 있는 규정도 강행 규정이지만 또 별도로 정해놓은 강행 규정도 있다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는 행위다. 그럼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라고 안심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회질서 위반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무효가 된다. 그럼 어떤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이제 우리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사회질서 위반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는 나중에 따질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선풍기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래요.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신랑 신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자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 이 약정도 이거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를 너무 강제하거나 법률 행위에 반사의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의 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는 대신 교통비라든지 일실손해 하루 일을 하지 못한 그 손해 정도의 그 보상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보상을 받고 가서 증언을 하는 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에 따라서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되거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동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고 동기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꿍꿍이다.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동기는 바깥으로 표출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 또 포함한다. 이게 뭐가 해당하느냐.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랍니다. 한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그거 어디다 쓸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에 대판 한 판 노름을 해서 돈을 따서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빌려주면서 그래 그럼 딴 거 반 땅이다 그러면서 빌려줬답니다. 친구가 따도 그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한 겁니다. 친구가 따도 그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그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성공보수약정. 자,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수임을 하면서 성공보수약정을 한다는 얘기는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빼준다든지 아니면 뭐 실형을 받아야 될 피고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또 빼준다든지 이런 걸 성공했다라고 해서 성공보수약정을 하는데 이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풍기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간 자체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다. 자,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느냐. 결론과 부합되는 생각만 좀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변호사가 구속된 피고인을 불구속 내지는 징역을 살아야 될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빼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결국은 판사하고 결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회부조거든요. 사회부조인데 이거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종중이 나오죠. 갑종중. 그런데 이 종중과 관련된 판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요. 다음 페이지 우리 58페이지죠.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그래서 그 판례가 정하고 있는 걸 이제 유형화했는데요. 보시면 뭐 여기 또 우리 교수님이 만들어낸 뭐 설명, 이거는 우리 기본서 가지고 판단해서 보시고요. 먼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들어가기 전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이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가 한 3만 개가 넘습니다. 그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반사회적 행위는 우리가 읽어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보시면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권유하거나 이에 가담하기라는 계약, 범죄에 가담하기라는 계약 이런 것들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겠죠. 그 다음에 매도인의 배임행위,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의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 이건 무효가 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이 적극가담이거든요. 적극가담은 알고 요청이다.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먼저 있었어요. 이 매매 계약이 제1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매매 계약이 먼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한 갑이 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에게 다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1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까지 해줬다. 이행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라고 할 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효인 이유는 병이 계약 자유 또는 자유 경쟁의 원칙상 병이 이 물건이 을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 무효가 되냐면 적극가담 시죠. 여기서 적극가담이다라고 하는 건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지금 갑이 제1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고 얘한테 다시 팔아먹는 이 행위죠. 이 행위는 일종의 무슨 행위입니까? 이거 배임행위 아닙니까? 배임행위를 병이 잘 알면서도 나에게 좀 파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5억에 팔렸다 그랬더니 나한테 팔면 내가 7억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라고 해서 회방 넣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럼 이것도 무효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니까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뭐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양도 목적의 양도세 회피,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라든지 투기 목적의 어떤 행위든 무효냐 유효냐 따지기 전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가 뭐야? 세금 포탈 맞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중매매하고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 한꺼번에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죠. 초과해서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재판 과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대가로 교통비 정도 받는 건 모르겠으나 너무 많은 대가를 받기로 했다. 그럼 그건 무효죠. 무조건 무효는 아니란 뜻이죠.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면 유효고 초과하면 무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나오죠. 우리 교재 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 뭐 이런 거, 친자 간의 윤리, 성도덕 질서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싹 받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첩계약 같은 거, 이 첩계약이라고 하는 건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부 생활을 영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라고 하고,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의 가슴을 찢어놨던 그 행위의 가장 중요한 많은 요소가 이런 거죠. 남성들 위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축첩을 하고 본처를 구박하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성들이 그에 대한 복수 혈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부부 친자,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여기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채무불이행을,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건 사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거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같은 얘기로 한 번 혼인하게 되면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이거 다 무효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결혼식 할 때 했던 혼인서약,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뭐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급하니까 네 그랬지. 그거 반사회적 행위고, 그래서 이혼하면서 혼인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효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불법 행위를 같이 했던 동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부부생활 영위하면서 평생 싸우는가 봐요. 자, 그러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당한 범위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계약은 유효다. 정당한 범위다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종에 창업을 하지 않겠다. 즉 경업이죠, 경업. 업종 경쟁 얘기하는 거야. 이 경업 금지예요. 영업의 금지가 아니라 경업의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경업의 금지. 그래서 영업보다는 경업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일 겁니다. 업종 경쟁 얘기하는 거야. 경업을 3년 내지 5년 정도 제한하는 건 유효겠지만 영업이나 기타 거래 활동을 극도로 제한한다. 이건 뭐죠? 영원히 경업을 못한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네가 담당했던 업무는 영원히 종사할 수 없다. 이거는 무효란 얘기입니다. 너무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무효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처분, 이런 행위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그리고 그 도박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무슨 담보 제공하는 행위, 이거 다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다 반사회적 행위죠. 우리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얘기하죠. 그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빌린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라는 행위, 이거 싹 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 물건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다. 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줘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죠. 을이 갑한테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얘는 호구죠, 일명. 호구는 타짜한테 잃고, 그러면 또 타짜가 돈을 여기 갖다 주면 얘는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얘가 이런 걸로 담보를 제공하죠. 뭐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내요. 이런 걸 담보로 제공합니다. 빌려주는 행위, 담보 제공하는 행위 싹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인데 이 여자, 우리 영화에서 봤을 때 2대 나온 여자야. 그리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무효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갑한테 나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해 달라라고 해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해서 이 사람이 제3자 병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갑의 물건을 팔러 온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게 도박 채권자로서 도박재금 담보를 위해서 맡겨놓은 물건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 선의인 경우에 얘는 권리취득해야 되죠. 만약에 이것도 도박 채권자한테 산 거니까 무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든지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그 대리인은 일단은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 정마담인가 2대 나온 여잔가 혹시 물어봐야 되겠죠. 특히 여자가 오면 더 겁내야 되겠네요.
뭐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뭐 적절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도박이 진 노름빚을 토대로 그 노름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행위, 여기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죠. 이거는 유효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게 대리제도의 어떤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그래요.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무효인데 그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죠? 불법 원인급여예요. 우리 여기다가 한번 써드리면요,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꺼번에 볼게요.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무효가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거든요. 우리 단순한 무효만 봤을 때는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이행된 부분, 이행 후에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행위고, 이런 경우에는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서 똑같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여기 못 알아보시나요? 글씨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03조나 104조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서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된 부분은 이른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46조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자, 법률행위 과정에서 이제 104조에서 볼 건데요. 갑하고 을이 같이 공동 불법 행위했다 그러면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불법 행위했는데 한쪽은 불법 행위하지 않은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수익자는 불법 행위자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급부한 건 불법 원인 급여고, 얘가 급부한 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 사람만 불법 행위했고 한 사람은 불법 행위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 행위하지 않은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고, 그 무효는 절대적 싹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어요. 무효 행위를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첩계약을 체결했다. 첩계약 자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는 없는 거죠. 첩계약은 영원히 첩계약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본처가 사망하면 첩계약이 유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처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혼인계약을 체결해야지 첩계약을 혼인계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유효로 바뀔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의 불법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동기가 나오는데, 동기는 법률행위의 꿍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꿍꿍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그 꿍꿍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법률행위했다. 그 법률행위에 동기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1,000만 원만 좀 빌려다오. 1,000만 원 어디다 쓸 건데 그랬더니, 얘 묻지 말고 좀 빌려줘라. 그래서 빌려줬더니 이 녀석이 이걸 노름하는 데 썼다. 그래요. 그래서도 노름하는 데 쓸지 모르고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 내놔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오늘 저녁에 크게 한 판 벌릴게, 불타는 레이스를 감아서 돈을 왕창 따서 너한테 반 줄게 라고 했어도, 그때 그 친구가 가져간 돈으로 돈을 땄다라고 하더라도 원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불법의 동기를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 동기의 불법에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컨대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체하거나 매춘업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이 문장 잘 읽어보시면 동기의 불법 이렇게 해놓고 불법의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표시되거나 알려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법의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표시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불법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을 때 그 법률행위는 알고 했으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처럼 오늘 저녁에 한 판 크게 벌릴게 라고 하는 걸 알고 했으면 그게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다. 같이 한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동기는 법률행위 요소도 아니고 법률행위 내용도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에 무효로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는데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 객관식 문제 이런 얘기는 쓸 필요 없어요. 객관식 체계는요. 뭐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판례는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이제 이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의 반사회성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빌리면서 도박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렸으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우리 대표 예제가 하나가 나오죠.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법률행위 효력. 무효행위 전환 아직 안 배웠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경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직 안 배웠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 설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아닙니다. 우리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따질 때 세 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어떤 행위, 강제집행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에요. 투기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요. 또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 뭐 투기 목적의 어떤 행위,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떤 행위, 그럼 벌써 미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하지만 그거 억제하셔야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도 무효고,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으로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까지만 받아야지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는 아직 안 배운 거고요. 요거 세 개가 지금 배운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매매를 두 번 했다라고 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선악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계약 자유 내지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요청했다요.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 가담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적극 가담은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 요청해서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래요.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인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중매매는 제1매매가 있었고 제2매매가 있었다. 근데 제2매매가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둘 다 반사회적 행위란 거죠.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건데 반사회적 행위의 당사자니까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제1매수인의 매매계약은 유효 아닙니까? 유효니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면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갑이 여기다가 소유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위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궁여지체 끝에 원래는 을이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는데 이 대위 청구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의 등기를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또 다만 제1매수인은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제2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얘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라는 얘기는 소유권 여기다 돌려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갑은 너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만
이 법률행위는 갑의 욕심에 의해서 병에게 다시 한번 팔아먹은 행위인 것이지 갑이 오직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싫어서 얘하고 짜고 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재판상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어떤 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 이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런 행위를 했을 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정도로 보고요. 자,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그냥 읽어보셔도 관계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표시해드린 것만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도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은,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도했으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2매매가 있었는데 적극 가담했다 그런 거죠. 이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대위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이 반사회적 행위, 법률행위 한자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은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병등기의 명의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그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입니다. 원인이 종료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라면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데 아니에요. 혹시 이게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정이 있다. 그럼 이 정의 권리 일체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권리를 먼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엔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